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 하겠습니다. 국세기본 제4장이고요.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입니다. 국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는 여기 보신 것처럼 국세의 우선권, 제2절 2차 납세 의무, 제3절 물적 납세 의무 이 세 가지 절로 되어 있고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2절 제2차 납세 의무는 거의 매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고, 교수님들도 이제 관련 논문이 이제 많은 분야입니다. 제1절 국세 우선권은 실제 이제 국세를 이제 징수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라서, 관한 내용이라서 실제로는 약간 국세 징수법 관련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에 관련된 법이라서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데 가끔 가다가 나오고, 실제 이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용 나오는 게 다른데, 난이도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이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케이스 사례를 냅니다. 실사례를 내고 실사례 이해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난이도가 좀 쉽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 법조문에 있는 문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2차 납세 의무는 이 38조부터 41조 네 조문이 있는데, 그 네 조문이 좀 각각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케이스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시험 기출문제 보시면 제2차 납세 의무 같은 경우는 조문 4개를 같이 이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제3절 물적 납세 의무는 출제 빈도는 좀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먼저 제1절 국세 우선권 관련해서 조문이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좀 개정되고 막 그랬었는데, 실제 내용이 개정된 건 아니고 좀 보기 편하게 좀 조문을 좀 바꿨습니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른데도 조문 순서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제가 이제 제 강의 좀 보시면 어떤 거는 이제 조문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앞에 이제 해설하는 분야가 있는데, 좀 법 조문이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 하는 것들은 일단 해설을 먼저 놓고 그다음에 법 조문 하는 스타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 우선권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문 갖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을 먼저 앞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국세 우선권은 납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세자에게 국세 체납 사실이 있고 그의 재산이 강제 한가된 경우, 조세 채권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세법상 인정된 투수한 우선 변제권이다. 여러분, 제가 좀 밑줄 친 것들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배운 거는 이제 납세 의무하고 이제 채권 확정하고 이제 징수 관련된 건데, 앞에 걸 정리해 보면 납세라는 게 성립하고 확정되고, 이제 확정되면 이제 확정되는 게 세액이 확정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럼 세액이 납부되면 당연히 이제 돈을 좀 내야 되잖아요, 국가한테. 그래서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배운 거고, 지금 국세 우선권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여기 보면 체납 사실이 이제 납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 거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납세자의 이제 재산이 있습니다. 동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그 재산을 압류해서 이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강제 한가를 하게 됩니다. 처분하게 되는데, 처분할 때는 뭐 국세 사람의 납세자의 관련된 채권이 국세밖에 없다. 그러면 뭐 재산 처분해서 국세청에 다 가져가면 되는데, 보통 국세를 주변 사람들 보시면 알겠지만 국세를 안 낸 경우는 다른 일반 채권 채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국세를 먼저 내지 않아요. 보통 주변 분들 보시면 국세를 먼저 내지 않습니다. 국세를 먼저 내지 않아서 국세가 체납됐다는 사실은 다른 채무 관계도 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런 국세 우선권을 둬서 다른 채권과의 관계를 법에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정의를 법조문을 굳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왜 만들었냐면 당연히 다른 채권보다 내가 먼저 가져가려고 조세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먼저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니, 그 관점에서 이제 만든 거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우선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국세가 또 왜 우선하냐면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 국세라는 거는 지금 기록이 잘 안 남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좀 지금 뭐 수험생이라서 그런데 부동산 뭐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면 일반 좀 은행들 같은데 담보가 잡히면 그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다 남는데 국세는 그런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가 우선한다. 이렇게 이제 법에서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체납 사실이 쓰고 난 다음에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해서 매각할 때 여러 다른 채권 간의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 또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채권은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게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A한테 그 1월에 발생한 채무가 있고 B한테 5월에 발생한 채무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 걸 먼저 채무를 갚아하는 게 아니고 채무는 채권자는 동등합니다. 이게 그 법에 이제 그런 민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압류한 다음에 이런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가 먼저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국세 우선권을 그 제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국세청이 먼저 가져가려고 만드는 거다. 이런 취지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세 우선권의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세 우선권의 제한이라는 의미는 보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그랬는데 예외입니다. 예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가 우선한다. 근데 예외가 있다. 세법이 조문이 좀 어려운 게 뭐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외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은 첫 번째로 어떤 게 그러니까 국세 일반적인 국세보다 뭐 어떤 게 더 우선이냐면 첫 번째로는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체납처분비 한번 읽어보면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할 때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국세의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지방세나 이제 공과금이 체납처분했는데 체납처분한 거예요. 근데 국세 쪽에서 국세도 있는 거죠. 국세 쪽에서 이제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재산을 압류하고 뭔가 이제 외부 매각하면 이제 체납처분 관련된 비용 부대비용 듭니다. 부대비용 들면 그 관련된 부대비용을 먼저 그게 우선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야지 뭐 다음에 가져가는 거지. 체납처분 관련된 그 수수료도 많이 드는데 그 수수료도 안 주면 누가 그 매각 절차 누가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체납처분 관련된 그 비용을 한다는 거고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그 관점의 차이에서만 달라서 좀 얘기는 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방 공과금의 이제 체납처분비고 두 번째는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이때도 이제 체납처분 관련된 부대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에 뜨는 비용. 그래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가하고 나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뭐냐면 이게 매각 절차하는 관련된 부대비용은 먼저 국세보다 먼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하고 나는 부대비용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먼저 나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다하고 나를 설명해 드리면 다는 이제 소액임차 보증 채권이라서 보시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보호법은 보시면 왜 하냐면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는 인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이 관련된 법을 적용되는 주택 건물을 매각할 때 인차인의 소액보증금 등 일정액
일정액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경우에도 이제 국세가 우선해서 국세가 이제 국가 매각 대금 다 가져가면 임차하신 분들한테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약자 보호한다는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자 보호를 취지한다는 체험에서 약자 관련된 그 금액은 먼저 변제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라도 똑같습니다. 라 보시면 얘는 그 임금인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여러분 직장 안 다녀도 잘 모르시는데 직장인 오너분들 있어. 오너분들도 체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체납을 하면 당연히 그분들 중에서 직원들한테 이제 밀린 임금이 있습니다. 밀린 임금이 있으면 그 밀린 임금에 최소 3개월분 임금하고 3년분의 퇴직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국세보다 먼저 한다는 게 임금 등의 채권에 대한 우선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하고 라는 약자 보호를 한다. 첫 번째는 부대비용, 당연히 부대비용 하는 거고, 그 다음 약자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세하고 일반 채권 간의 관계에서 국세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뭐 비행기 타다 또 노약자 우선하잖아요. 뭐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는 이제 그 논리적인 거예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국세가 확정됐고 징수하려면 어떤 징수되는 기준 징수되는 국세의 채권 발생 기준이 있어요. 발생 기준. 이건 또 그 납세 의무의 확정하고 좀 다른 일자를 씁니다. 이거 그냥 국세 우선권에 유리하도록 좀 이게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개념이 법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법정 기일. 뭐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같은 데 보면 담보 같은 거 하면 담보 등록 등기 일자가 있습니다. 등기 일자. 그래서 각각의 채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하고 일반 채권 중에 언제 발생했냐 보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채권은 원래는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그 채권자 평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원칙을 깨는 겁니다. 발생주의 원칙 깨서 평등 원칙을 깨서 국세가 일반 채권보다 먼저 생겼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이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국세 우선권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진정한 이제 국세 우선권 개념이어서 그래서 이제 예외는 당연히 이제 국세의 법정 기일전 설정한 담보 채권은 걔가 우선한다는 거고, 국세의 법정 기일보다 후에 된 담보 채권보다는 국세 우선권이 국세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 케이스가 있으면 이제 법정 기일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고 담보 설정이 4월 1일이면 이 채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담보 설정이 여기 A, B, C면 요 순서대로 우리가 그 채권 순서를 변제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일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민사에서는 이 기준이 의미가 없어요. 이 기준의 채권은 이 의미가 없습니다. 채권은 이제 채권자 번딩이라서 이 일자가 의미가 없는데 국세 관련된 쪽에서만 의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법정 기일전에 설정한 담보 채권, 그러니까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 기일전에 설정된 담보된 채권. 제가 이제 잘못 설명드렸네. 이거는 좀 다른 거고,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법정 기일전 설정된 담보 채권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요 관련된 부분들이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재산세라고
재산세라고 해서 이제 증여하고 이제 종합부동세 같은 것들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들 간에 다 그 일반적인 경제활동하는 사람이면 그 관련된 부동산에는 세금이 붙는다는 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세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붙은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은 이런 법정 기일전 설정된 담보된 채권, 임차 보증금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당해세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당해세라고 하는데 당해세는 다른 채권보다 일자 관계없이 무조건 우선한다. 이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순서로 좀 어긋나서 설명 다시 쓰면 관련된 재산 있고 우리가 이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가 예를 들면 이때 이제 있었고 실제 담보는 요 담보 채권이 먼저 발생한 거예요. 실제 일자 상환은 했는데 우리가 이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나오잖아요. 매각대금이 나오면 이 관련된 이 재산에 관련된 세금, 이게 이제 당해세라고 그러는데 당해세를 먼저 변제를 하는 겁니다. 변제한 다음에 관련된 담보채권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당해세는 항상 먼저 한다. 이렇게 관련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분야입니다. 조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예시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법정 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등을 등기하거나 이 상태에서 국세를 징수한 거는 그 권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또는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보 조건의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이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체납 처분비, 공익비용 있었고 우리 수소 보시면 요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공익비용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하는 거,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 임금 채권하고 소액보증금, 일정액과 임금 채권, 이거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 없는 거는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 비율제로 만약에 금액이 적으면 배분대로 비율합니다. 그 다음에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 법정기일이 얘보다 빠른 겁니다. 그리고 담보채권, 기타 임금채권, 그 다음에 담보채권을 우선하지 않는 국세채권. 요게 이제 일반적인 순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타 임금채권은 기타 임금채권은 이렇게 같이 세트입니다. 4번, 5번이. 4번, 5번이 같은 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담보채권이 얘보다 국세채권보다 법정이 빠르다. 그러면은 이 순서가 바뀝니다. 이게 순서가 다시 적어두면 요거네 여기. 그러니까 보면 국세채권이 3번에 보면 담보채권을 우선하는 국세채권이 있고 담보채권을 우선하지 않는 국세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채권이라서 담보채권이 없으면 여기 이제 기타 임금채권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얘는 이제 기타 임금채권은 담보채권랑 같이 움직인다. 거고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뒤에 나올 거라서 이거는 지금 거는 이게 지금 순서가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다시 보면 이제 공익비용, 그 다음에 우리 약자보호 개념에서 소액보증금 일정액과 최종 3개월 임금채권, 그 다음에 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국세채권, 그 다음에 4번 담보채권, 그 다음에 6번 기타 임금채권, 5번 기타 임금채권, 6번 담보채권에 우선하지 않는 국세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등기 담보채권도 그 아까 이제 일반적인 담보채권과 똑같습니다. 법정기일하고 비교해서 법정기일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 된 거는 법정기일 전에 이제 된 국세 채권이 우선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채권하고는 다 비교가 이제 법정기일하고 비교한다. 여기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이제 법조문을 보고 실제로 이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를 법조문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다시 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국세비 체납처분부는 채권의 우선을 징수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예외적으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고, 아까 설명드렸던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지방세나 공과금에 관련된 체납처분 및,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드는 비용, 그러니까 매각 절차 비용을 먼저 한다는 거고,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내용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어렵습니다. 네,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하고 이제 일반 채권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이게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담보채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정기일 전에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그래서 이 관련된 채권이 뭐냐면 전세권, 지주권, 저당권, 나아번에서 이제 그 임대차 보호권, 상가 임대차 보호권, 따라서 이제 대항력권, 확정일자 가치 임대권,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이렇게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4번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약자 보호 관련돼서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보증금 등 일정 금액에 따라서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이 약자 보호인 거고, 이거 임금 채권 관련된 겁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 금액 또는 추심 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그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에 인한 채권. 이게 실제 이제 법조문에는 이제 3개월 그 임금하고 이제 3년분 퇴직금이라는 거 없는데, 이 관련된 근로기준법하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그 참조하는 것들, 지난번에 이제 민법 관련된 참조하는 것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시험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그런 걸 찾아서 놓은 거고, 실제 법조문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이제 근로기준법 38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담보채권에 우선한 조세 공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 예외적인 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문구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임금 채권 이제 되는 겁니다. 임금 채권이고, 다음은 이제 퇴직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기라는 개념이 우리 이제 조문 문구 문제에서 보면 좀 문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은 이 법정기일 요거 좀 약간 문구를 수정해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1번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납세 방식이 있었는데, 정리 납세 방식이 첫 번째는 이제 신고, 두 번째는 부가, 세 번째는 자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부가는 우리가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것만 있어요. 상속증여세하고 종합부동산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얘는 1번은 이제 신고 관련된 겁니다. 신고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세 세액이 언제 되고 징수가 언제 되냐, 법정기일로 그 채권이 언제 세액이 발생할 수 있냐, 우리 이제 국세 우선권 관련 개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신고일 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일이 되는 거고, 부과할 때는 그럼 언제냐? 부과할 때는 국세청이 부과하기 전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계산하는 거잖아요. 계산하고 그러면 발송할 때 이미 아니까 이 발송이 이게 도달이 아닙니다. 도달이. 왜냐면 도달일로 하면 국세 우선권이 약간 뒤로 미쳐지고, 도달의 경우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도달을 하려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채권을 이제 피하려고 안 받고 막 그러면 이게 도달이 막 늘어납니다. 발송일은 딱 그 날짜니까 늘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송일이 이제 국세청이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처음 공부하실 때 뭐 그런 생각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제 발송일하고 도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달이라고 일 때의 장단점, 발송일 때 장단점, 국세청 입장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누구 입장에서 이 조문을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지세와 원천징수와 같은 것들은 이제 확정일, 일반적으로 확정일입니다. 그래서 발송일, 등기일, 발송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신고일, 발송일, 확정일, 그다음에 이제 등기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용어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 뭐 이렇게 엉뚱한 거를 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해세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문구입니다. 당해세에서 그러니까 당해세라는 게 우리가 이제 표현 어떻게 되냐 부문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것보다 먼저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변제되는 게 이제 국립병원 체납처분비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약자보호 관련해서 이제 우리 보증금하고 임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정기일하고 이런 담보채권하고 이제 비교해서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당해세는 담보된 채권하고 보다 먼저 하는 거고, 이제 아까 약자보호 관련된 보증금이라든지 임금채권하고 관련된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문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약자보호 했던 그것들이 제일 먼저 우선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얘네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법을 잘 알고 그건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안 써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들은 법조문 갖고 이제 맞점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해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법조문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묻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약자보호 관련된 보증금, 임금채권 3개월짜리 이게 당해세보다 먼저 하는 거고, 당해세는 담보채권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법조문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쉬운데, 이거를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약식으로 표현하시면 법조문 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등기 부분 인 겁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가등기를 마친 것들은 국세가 우선한다. 이게 법정기라고 이제 가등기 따진 거고.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다르게 해석하면,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게 더 앞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법조문은 뭐 법정기일 전 뭐 다 쓰는 조문도 있는데 안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세무서장은 이건 뭐 당연히 통제해야죠. 납세자한테 불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납세자 권리가 이제 많이 높아져서 그런 조문이 혹시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된다는 조문이 없으면 다 이제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질과세 원칙이 있잖아요. 국세기준법 실질과세 원칙이 있는데, 굳이 실질과세 원칙으로도 충분히 커버되는데, 국세를 더 우선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국세 우선 관련된 조문 하나 만든 거예요. 보시면 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정기일보다 담보채권이 빠르면 국세보다 우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이 먼저 변제되니까 국세청한테 우리가 이제 그 변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이제 국세를 체납하고 사행간에 채권 채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국세를 안 낼 수가 있잖아요. 짜고 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막으려고 보시면 이제 납세자 제3자가 짜고 자기 재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설정해 놓으면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 거짓으로 짜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 인정할 때는 그 행위의 치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이거 뭐냐면 추정한다는 건 국세청이 이제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건 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왜 있냐면 이거 문구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실제 이 거래들은 일어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자가 또 이렇게 이 사람의 또 선의 제3자가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국세청이 뭐 함부로 쓰는 건 아니라서 법원까지 가는 거. 제 36조 보시면 이제 국세 우선권의 큰 줄기는 아까 35조에 이제 나온 거고, 일단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36조는 이제 우리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제 그 어떤 것이 우선하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는 다 같이 이제 한 그 국가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없는 게 원칙인 거고, 좀 디테일하게 어떤 케이스를 이제 설명해서 그 어떤 게 이제 우선하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납세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러니까 국세죠 먼저. 국세에 따라서 압류한 경우 이제 다른 지방세, 다른 것들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어떤 재산에 대해서 다른 지방세도 이제 자기도 먹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는 보시면 압류와 관계되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 처분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 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게 많이 어렵게 썼는데 어떤 재산에 대해 관련된 국세 처분비가 있으면 걔 먼저 변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을 좀 이렇게 용어를 좀 어렵게 쓴 겁니다. 이 밑에는 똑같아요. 밑에는 위에는 이제 관련된 국세를 관련된 거는 걔를 먼저 한다는 거고, 밑에는 지방세 관련된 거는 지방세 먼저 한다는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개념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앞에 했던 공익비용 같이 이제 그 처분 매각 비용이 있으면 걔들을 먼저 한다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37조는 그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에는 그 우리가 어떻게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는 앞에도 불구하고 국세 및 체납 처분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체납 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무슨 말이냐면 납세 담보 받은 국세와 지방세는 그 압류한 국세 지방세를 먼저 하는 거고, 그다음은 교부 청구하는 국세와 지방세 똑같은 납세 담보 받은 거를 우리가 국세청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제 납세 담보를 그 신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납세 담보물을 매각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 담보를 매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관련된 그 납세 담보 받은 관련된 그 세목 있잖아요. 걔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건데 좀 표현이 좀 그 막 이렇게 돼서 다른,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세목이 많아요. 세목이 많습니다. 세목이 그래서 이 담보물에 관련된 세목이 있고, 일반 우리가 이제 납세자한테 그 세금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납세자가 뭐 사업 관련된 소득세도 있고 뭐 증여세도 있고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런 거 주주를 이제 미납할 때 이걸 먼저 그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우선 한다는 거고, 나머지는 후순이라는 겁니다.